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네. 그거를 한번 터치를 해볼까 해요. 네. 우리는 이제 다 아줌마들이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도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처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근데 있었죠. 그 처녀 시절에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네. 저는요, 친구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엄마, 애인 같은 아내, 예, 이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스트라이프 수트를 입고요. 커리어 우먼으로 막 활발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전업주부 18년. 전업주부 18년. 네, 강력한 18년이 나왔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처녀 때하고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성호 아니, 대표님. 저도- 이게 원래 쌀시간이라서 18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오늘 남편이랑 식당에 가서 방금 전까지 네. 제가 먼저 이렇게 젓가락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저길까? 아, 분류니까. 왜냐면 제가 오늘 대낮에. 네, 워낙 어려 보이시네. 반바지를 입고 좀 이렇게 하고 어. 갔더니 그러니까 반바지가 아니라요. 네. 핫팬츠 수준이라. 네. 아직 젊습니다. 너무 아마 아름다워요. 그럴 수 네.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 저희는 어떤 한 사람이었는데 역할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어떤 기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부담스럽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할이 그냥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쵸? 얼떨결에 됐어요. 네. 엄마가 됐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남편을 좋아한 것 뿐인데. 맞아.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한 것 뿐이거든요. 네. 근데 그 동시에 역할이 막 떨어지면서 역할에 따른 기능을 하라고 하는 사회적 압력인 거죠. 생각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자신에 대한 그 존재감이나 정체성도 좀 흔들리게 되고 난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난 엄마야? 아니면 여자야? 아니면 이성옥이야? 아니면 아내야?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게 뿌리조차도 찾기가 힘든 그런 생각들이 좀 올라오면서 네. 우울감도 많이 겪게 되죠. 올라와요. 올라오죠. 요즘에.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로서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네. 얼만큼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는 결혼을 했을 뿐인데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또 다른 역할이 사실은 그게 가장 큰 힘듦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원래의 저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요거를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의 나로 돌아가서 요게 그리고 또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역할을 받았을 때 내가 선택한 거는 아니지만요. 네. 그랬을 때 이거 그래서 요거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걸 네.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요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요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사례가 뭐냐면 저희가 2월 달에 양육수기 공모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 100여 편의 양육 수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정말로 엄마들이 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 네. 또 가슴 따뜻한 이야기, 네네. 또 훈훈한 감동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 내 얘기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궁금하네요. 제목은요. 네. 부부싸움에 경찰 부르러. 이게 양육수기 네. 응모한 거고요. 자, 성함은 말씀드리면 작가 안 되겠죠? 이름은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이쁘지 않은 목소리로 하지만 좀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7살 난 아들, 130일 된 딸의 엄마다. 아유, 여기다. 아들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닌다. 나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는 한다. 우리 아이가 어디 다친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 때문이다. 사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폭력성에 관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4살 때 일이었다. 어떤 아이와 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난 아들이 다른 친구를 때린 모양이었다.
우리 아들과 다툼이 있던 상대방 아이 부모가 우리 아이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 먼저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렸다. 깡패야? 원래 그런 애 아니야? 우리 애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상대방 부모가 소리를 지르며 따져 물었다. 아이에 대한 실망감보다도 미안함에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다. 아들을 불러 잘 설명을 해야 했다. 엄마에게 우리 아들은 너무 소중하고 착한 아이인데 다른 엄마가 우리 아들을 나쁜 아이처럼 말하는 게 엄마는 정말 싫어. 우리 아들 화가 나도 친구를 때려서는 절대 안 돼. 때리기만 하면 친구는 우리 아들이 왜 화났는지를 알 수 없거든. 말을 해줘야 알지. 우리 왜 화났는지 그 친구랑 잘 얘기해보자. 이후로 아들은 친구들과의 다툼이 줄어들었다. 엄마가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 우는 것을 안 것이다. 이 모든 상황들이 내 탓인 것만 같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부부는 아이 앞에서 종종 부부싸움을 했다. 신랑은 화가 나면 아이의 대화도 통하지 않는 스타일. 그리고 나는 한 고집하는 스타일이어서 옆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화를 표출했다.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다가도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늘 도루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리 부부가 또 심하게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싸우던 중이었지만 늦은 시간에 나가는 아이가 신경이 쓰여 일단 접고 따라 나갔다. 놀라서 따라가 보니 경찰에 신고하러 가요 하는 것이었다. 아뿔싸. 나는 늘 아이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얼른 도망가서 경찰을 부르고 도움을 청하라고 교육시켜 왔었다. 나와 신랑의 다툼이 아이에게는 경찰에 신고하러 갈 정도의 위협감이었던 것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어린 것이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뛰쳐나갔던 것일까?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난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미치도록 미안하고 찢어지게 마음 아프다. 어린 것이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으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을까? 아찔했다. 생각지도 못했다. 내 분풀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이가 겁을 먹을지 모른다는 것은 미처 자각도 못한 것이다. 아이에게 달려가 끌어안아 주었다. 신발이 한쪽 발에만 신겨져 있었다. 다른 한쪽은 맨발인 채로. 얼마나 다급했으면 신발도 못 챙겨 신은 것이다. 속상함이 북받쳐 아이를 끌어안은 채 땅에 꺼져라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겁 많이 났어?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뭘로도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진다. 자그마한 아이가 엄마의 속상한 모습에 큰 변화를 가져왔듯이 나도 아이를 위해 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든 좋지 않던 아빠가 퇴근할 때면 아이 앞에서 꼭 포옹을 하기로 정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아빠가 퇴근해도 본척만척하던 아들이 이제는 문소리만 나면 나하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쪼르르 달려가 아빠를 안아준다. 아빠 내가 먼저 안았다. 가족의 포옹, 이 작은 변화에도 아이에게는 큰 영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진작 실천하지 못했던 것일까? 육아에 정답은 없다지만 어려운 것임에는 틀림없다. 부모 자격증이 있어야만 부모가 될 수 있었다면 내가 과연 그 자격증을 딸 수 있었을까? 솔직히 현재로서는 자신이 없다. 하지만 난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다. 여기. 엄마 아빠의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돼 씩씩하게 커나갔으면 한다.